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보겠습니다. 자, HLB도 그렇고 HLB 제약도 그렇고 지금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 섹터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반도체하고 바이오예요. 자, 제가 주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주도 섹터든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근데 HLB 제약은 어때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들, 저는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HLB 제약도 당연히 매매를 하고 있겠죠. 자, 왜 시세가 형성되는지 원리부터 우리가 알고 가시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러면 HLB 제약이 선반영을 하지 않는다. 즉 미래가치를 가격 쪽에서 먼저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금 실적이 개선되어야겠죠. 근데 어때요?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12월 달부터 HLB 그룹주들의 시세가 시작됐으니까 12,000원부터 30,000원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HLB를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떤 식입니까? 그쵸?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HLB가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한 종목만 움직인다면 그게 시세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보세요. ABL 바이오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쵸? 12월 달 신고가죠. 그리고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뭐 레고캠 바이오 그쵸? 12월 달 신고가죠. 그리고 알테오젠 요 정도 한번 보시죠. 보면 전부 다 12월 달에 신고가입니다. 내용은 다 달라요. 보세요. HLB 제약은 HLB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리보세라닙을 포함해서 캄렐리주마비나 이런 쪽에 판권을 다 가지고 있죠. 유통을 맡아서 할 겁니다. HLB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그런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이 있고 알테오제는 지금 머크와의 계약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달라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셀트리온 그쵸? 셀트리온을 더 붙일 수 있는데 셀트리온도 12월 달에 신고가예요. 여기는 지분 관련된 문제가 있죠. 뭐 인수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다른데 왜 같이 신고가를 가고 시장을 리드할까요? 그쵸? 뭉쳐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보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매에 임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시세가 나오는 원리예요. 먼저 반영한다. 즉 선반영 구조에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대에 내 계좌 수익률은 106%. 그렇죠. 2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시장의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시장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없죠.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운 좋게 수익을 내서 뭐 한 종목 두 종목 먹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쵸?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이 2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 무료로 하고 있다. 자, 어떤 종목을 하길래 저런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내용 볼게요. 자, 지금 HLB 제약은 첫 번째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타점이 나오죠? 매수, 매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그쵸? 날짜로 보면 3월 11일, 13일, 14일, 15일인데 매도한 결과 19%. 어디서 샀어요? 신고가 돌파 구간.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HLB도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1월 달부터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1월 달에 매매한 결과는 31.9%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 그렇죠. 중요한 점은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아졌을 때 매수를 했다는 게 되고요. 이런 내용을 뭐라 그래요? 불탁이라 그러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결과 18%의 추가 수익을 냈다.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여기 오늘 진행한 내용인데 그렇죠.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8시 48분이죠. 오늘 진행한 내용을 보더라도 세경 하이테크 자, 내용 보세요. 4.5%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매도한 것보다 높게 사죠. 그 전에도 매수를 했고요. 6%, 4%. 그쵸? 내가 팔면 오른다는 건 누구한테나 동일합니다. 그쵸? 이거 말고도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75%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3일 걸렸죠. 매수한 날, 매도한 날을 빼면 하루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매매를 하려면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격 관련돼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지까지도 제가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타점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제가 미리 반영한다 그랬죠. 뭐가? 가격이.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앞으로 좋을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 제약이 앞으로 좋을 내용은 뭐가 있죠? 여기 HLB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판권. 그럼 유통을 맡고 있는 거죠. 그쵸?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이 구조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성장할 때는 HLB가 먼저 가지만 이 구간에서 이쪽에 대한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단기간에 그 차익을 보기에는 HLB 제약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더 하나 덧붙이자면 HLB 생명과학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뭐가 지났어요? 신고가 돌파 구간을 지났죠. 그러면 제가 매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테오젠, 그렇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가 진행됐다는 걸 볼 수 있죠. 수익을 봤고요. 충분한 수익을 봤다. 물론 17%로 찍혀 있는데 이게 원래 35%인데 제가 이날 상따 들어가고 하면서 물량은 늘어나고 상한가 안 가니까 그냥 매도하고 손실이 커져서가 아니라 투입 금액이 커졌는데 수익 금액이 그대로니까 그냥 희석이 된 거죠. 수익률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종목들. 그렇죠. 이게 바이오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거 반도체거든요. DI 정확하게 3월 초에 제가 18% 22% 그쵸. 2월 달에 보더라도 네페스 아크 그쵸. 충분하게 수익을 냈다. 신고가 돌파 구간 32% 그쵸. 에브리봇 자 내용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 구간 배수 하나 둘 셋 4일 동안 47%의 수익 그쵸. 이런 수익을 내려면 내가 꾸준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HLB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공개를 합니다. 왜? HLB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가격이 움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딱 보시면 느낌 오셨을 겁니다.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가에 안 산다는 거예요. 저가에 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가에 사잖아요. 정말 어려워져요. 보유기간 길어지지 이거 버틸려면 심리 무너지지 심리 무너지는 상황에서 인제 반등 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팔면 쭉 가버리지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분한 마음에 고가에 또 물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특정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HLB 제약으로 한번 볼게요. HLB 제약 보세요.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22평 맞춰서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22평이 어느 정도 가격대예요? 24,000원이에요. 그럼 32,000원짜리가 22평까지 내려와. 22평 딱 돼가지고 사. 그러면 24,000원에 딱 샀는데 그게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올라가면 22평 정도 같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가 필요하다. 즉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가격대부터 매수하세요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HLB 제약의 타점, HLB의 타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있죠. 강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타점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장 시작 전에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 유튜브가 뭔지 어쨌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리와 타점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놈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래가치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신고가 이후부터 본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를 지나치면 뭐가 나와요?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다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